자, 근데 여기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밀 재분 공정 보시면 원료밀을 정선하는 과정을 선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수분 조절 조질을 하는 과정이라고 나오네요. 조질이 바로 뭘까요? 여기 나오는 이 조질 과정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우리 밀가루 이용할 때 어때요? 쌀도 그렇고 건조한 상태로 이용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수확할 때 자체가 수분이 많이 없기도 하고 그것을 더 건조시켜서 수분 함량을 낮게 맞춥니다. 자, 밀도 그래요. 우리가 밀을 수확을 했어요. 그러면 그 밀을 건조시켜서 수분 함량을 10% 이하로 10% 이하인 밀, 이게 바로 뭐예요? 여기서 선별된 원료밀은 10% 이하인 밀이겠죠. 수분 함량이. 수분이. 이러한 밀에 어떻게 해서 수분을 조질하여 라고 했는데 여기에 플러스 뭐라 합니까? 내가 수분을 넣어줘서 물을 더 넣어서 수분 함량을 어떻게 15에서 17%까지 조절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정한 수분을 맞추기 위해서 조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45도 이하로 가열하는 공정이고요. 자, 물이 단단한 것에서 물을 더 첨가해서 가열을 하면서 어떻게 한다? 외피를 벗기는 공정이 바로 조질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러면 조질을 하는 이유는 바로 뭐다? 외피를 벗기기 위해서, 외피를 제거하기 위해서가 바로 이 조질의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밀의 외피와 배유의 분리가 용이하도록 하는 목적이고요. 분리가 용이하도록 하는 거 바로 뭐죠? 껍질을 잘 벗겨내기 위한 공정이다라고 하시면 되고 밀기율의 혼입을 방지하는 공정입니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합을 하고 파쇄를 하고 채질을 하는 과정 바로 뭐예요? 자르고 채질을 해서 그 사이즈에 대로 안 잘려진 채를 다시 걸르고 그것을 또다시 분쇄해서 채질을 해서 입자를 고르게 맞추는 과정이 반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위에 나와 있는 파쇄, 채질, 분쇄, 채질 과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밀가루가 만들어집니까? 밀가루 여기까지 되면은 밀가루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자,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과정 나옵니다. 이 밀가루를 어떻게 한대요? 숙성 과정을 거친대요. 그 숙성은 바로 뭐냐? 표백과 제빵적성을 위해서 밀가루의 색소나 환원성 물질을 1, 2개월 공기 중에 산화시켜서 숙성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밀가루 우리 앞에 식품 위생학 배울 때 첨가물 중에 뭐가 있었어요? 밀가루 안정제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밀가루 안정제나 밀가루 숙성제로 사용하는 것들 그 왜 사용한다 그랬습니까? 밀가루는 보통 어때요? 우리가 지금 시판돼서 보는 밀가루 보시면 굉장히 하얘요. 노란 밀가루 본 적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공한 밀가루를 보면 바로 그렇게 하얀 가루가 나올까 생각하시면 그건 아닙니다. 자, 그게 바로 뭐다? 이 숙성 과정을 통해서 가지게 된 특성이다. 이 숙성 과정을 통해서. 자, 이거는 표백과 제빵적성이라 그랬습니다. 표백 가장 큰 목적은 바로 표백 과정이죠. 자, 밀에는 어떤 게 있죠? 색소가 들어있습니다. 밀 원래의 색소 어때요? 밀은 밀 겉껍질 생각하시면 노란색 벼도 그렇고 쌀도 그렇고 밀도 그렇고 익으면 노랗게 있죠. 자, 그게 바로 뭐예요? 그 밀에 들어있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우리 앞에서 그 식품화학에서 색소 성분 배웠죠? 노란색 색소 성분 카로티노이드. 자, 그 밀에도 들어있는 게 색소 성분 중에 가장 큰 성분은 그 카로티노이드인데 자, 카로티노이드가 있음으로 해서 밀은 노란색이 뜹니다. 근데 밀을 어떻게 하얗게 표백하기 위해서는 그 색소 성분을 제거시켜줘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내가 다시 가공을 통해서 색소만 빼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숙성을 과정을 거치는데 자, 카로티노이드는 환원성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화를 할 수가 있죠. 그럼 공기 중에 놔두면은 공기 중에서 산소와 부딪히면서 자기 자신이 산화해서 뭐가 됩니까? 하얀색으로 다시 그 색소의 노란색을 잃어버리고 하얗게 그 색소 성분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숙성 과정을 통해서 노란색의 색소를 먹고 하얗게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공기 중에 산화시켜서 숙성,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그런 거 나올 수가 있어요. 밀가루의 숙성을 위해서는 공기가 제거된 방에다가 2개월 동안 숙성을 시킨다 라고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밀가루를 식성시키는 것은 색소 성분을 산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항상 공기 중에 공기가 노출된 과정에 있어야지 숙성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어때요? 숙성 2개월이나 걸린데 우리가 시판에서 만드는 밀가루 빨리빨리 많이 빼야 되는데 2개월이나 걸리면 얘가 너무 길어집니다. 그렇기 위해서 아래 나오는 게 이런 시간과 비용의 절감 목적으로 뭐를 합니까? 밀가루 계량제를 이용해서 이 숙성 과정을 앞당깁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사용하는 게 바로 뭐가 있다? 과산화 벤조일 등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양 강화를 위해서 뭐도 한다? 비타민과 무기질 등 영양소를 첨가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밀가루의 품질과 용도. 밀가루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종류가 다양하죠. 어떻게 강력분, 박력분, 중력분 이런 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는 바로 뭐에 따라서 나누어질까요? 밀가루의 단백질 함량에 따라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밀가루는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으로 나누어지고요. 이거는 박력분으로 나누어지고요. 어떻게 단백질의 함량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자, 건부량, 수프량 보시면 이건 뭐에 따라서 나누어진 거냐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죠. 밀가루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은 글루텐이다 라고 말씀드린 그 바로 글루텐 함량에 따라서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얘가 글루텐 함량이 가장 높고 박력분이 가장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단백질 함량이 그래서 11에서 13.5%까지가 되고요. 얘는 8.8에서 10%까지, 얘는 8에서 10.5%까지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까 어땠어요? 단백질은 글루텐을 형성해서 밀가루에서 점성을 주는 역할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점성이 높게 나타나겠고 글루텐이 작게 들어있을수록 점성이 안 나타나겠죠. 덜 나타나겠죠. 자, 그 특성을 이용하면 우리 강력분은 어디에 주로 사용을 할까요? 식빵은 어때요? 쭉쭉 찢으면 점성이 있고 쭉쭉 찢어지는 탄성이 있죠. 이런 식빵은 점성이 필요한 요리에 사용이 됩니다. 자, 중력분은 어디에 사용돼요? 면류에 사용되어서 식빵보다는 덜하지만 어느 정도의 점성이 필요한 요리에 사용을 하고요. 박력분은 단백질 함량이 가장 낮은 것이고 그러면 어디에 사용된다? 과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바삭바삭한 특징을 가집니다. 글루텐 함량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런 요리에 사용되는 게 바로 박력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